국방부 민간평가위원들이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관문격인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처리돼 협력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양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6년여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모두 마치고 경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쌀 농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여름에만 가축은 이미 3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광주 양림동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계비라는 충직한 강아지에 관한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타당한지 정부가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이 단계를 통과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할 국방부 평가단이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광주 군공항을 둘러본 뒤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군공항 땅을 개발해서 5, 6조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을 낀 자연환경과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신도시로 개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신도시인 솔마루시티를 개발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부의 평가 결과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후로도 난관이 많습니다.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 결정에서 보듯이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우선은 관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는 대구 군공항 이전 때문에 광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광주, 대구, 수원 모두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두세 곳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은 군 작전 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동시 이전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입주 지연과 함께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명주택의 부도로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협력업체들입니다. 50여 곳의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 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영세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검사만을 남겨둔 상무 메이로주 지역주택조합은 입주가 마무리돼서 분양 잔금이 들어오면 이를 우선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주택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서 협력업체 구제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명주택 관계자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광명주택이 광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서구와 남구, 북구의 한 곳씩 모두 3곳으로 1,6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이 중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남구와 북구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공사가 추진될 수 있고 서구 상무 메이루주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과 향후 하자 보수 등 사후 관리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텔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밖에 안 나오고. 그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광명주택은 충남 철항과 당진, 아산에 짓고 있는 2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자금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막아야 하는 어음이 23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5억 6천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은 법정 관리 6년여 만에 경영을 정상화했습니다. 남양건설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오늘 남양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 종결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10년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6년 4개월 만에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남양건설은 전국 도급 순위 30위권의 호남 지역 대표 건설사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벼병해충이 크게 늘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날아와 벼를 고사시키는 해충도 많아 쌀 수확이 줄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40헥타르에 이르는 여수시 율촌면의 한 농촌 들녘. 시 직원들이 벼 사이사이를 다니며 병해충 채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 벼에 붙어있던 깨알 크기의 벌레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벼대를 빨아먹어 심하면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벼멸구와 흰등멸구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벼잎을 갉아먹는 홍명나방 유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풍년이었던 지난해 쌀 수확량은 이미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병해충이 아주 심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확량이 아주 줄 것으로 걱정됩니다. 이들 병해충은 주로 중국에서 날아온 비례해충으로 지난달 이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자 발생 면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병해충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특히 멸구류와 그다음에 먹노리지 2차 방제까지 집중 방지하기 위해서 출수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농가별로 집중 방제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른 장마에 이어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면서 농촌 들녘에 늘어나는 병해충이 풍년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 축산 농가에서 가축 폐사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발생한 가축 폐사 피해는 닭 34만 5천여 마리, 오리 3만 5천여 마리 등 모두 38만 1천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데다 이번 달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가축 폐사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여름 장마는 평년에 비해 기간도 짧고 강수량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장마 기간은 29일로 평년보다 사흘 짧았고 평균 강수량은 329mm로 평년보다 50mm 이상 적었습니다. 또 장마 기간 중 비가 내린 날은 18일이었고 특히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장마 기간 강수량의 절반이 집중적으로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혹시 동계비라는 이야기 주인공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 양림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충직한 개에 관한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이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양림동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 중기 전라감사를 지낸 양림동 출신의 정엄 선생에게는 아끼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충직하고 영리했던 이 개는 어느 날 한양으로 주인의 심부름을 다녀오다 길에서 새끼 9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를 한 마리씩 전부 물어다 놓고 마지막 한 마리째 물고 와서 지쳐서 개가 쓰러져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도 안타까이 생각하고 설화 속의 9마리 새끼 가운데 막내 강아지인 동계비가 동화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화 속의 동계비는 주인의 편지를 배달하던 엄마 개처럼 양림동 주민들의 희망을 나르는 이야기 배달부입니다. 양림동의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은 동계비는 아트 상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돼 탐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내년 상반기 TV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강한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이런 친근한 캐릭터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직공원 앞 동계비 쉼터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수요일에 동화 구연과 캐릭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홍보관이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66일 동안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대 주요 작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퍼 굿건이를 들어보셨나요?
신체적인 문제로 현역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서 다시 한번 입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징병검사에서 시력이나 체중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대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입대를 원하는 경우 안과와 체중 조절 등의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는 병무청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4급에 해당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 사업의 첫 수혜자로 광주의 한 대학생이 시력교정 시술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슈퍼굿건이를 희망하는 분은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바둑 꿈나무들이 참가한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바둑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말과 외모는 다르지만 바둑을 벗삼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둑도 두고 외국 친구들도 만나서 좋을 것 같아요. 就是说来这儿可能有点害怕，怕对手太强，但是我现在一想学到东西就行了。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하나로 열린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가 영암과 강진, 신안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이번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에는 1000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외국 선수단은 12개국 400여 명에 달합니다. 조은현, 이세돌, 김인 등 3명의 국수를 배출한 바둑의 본고장에서 개최된 대회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유럽에서도 금년에는 많이 왔거든요. 아마 이게 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은 대회가 되지 않나. 바둑이란 스포츠를 통해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화된 관광 산업으로도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600만의 바둑 인구와 또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앞으로 바둑 산업을 잘 육성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 바둑팀을 출범하고 조은현 기념관을 만드는 등 바둑 산업 육성에 나선 영암군은 세계 바둑박물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삼각동의 고압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1년 반 만에 풀렸습니다. 광주시와 국제고, 아파트 사업 시행자 등은 학교 인근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지중화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한전이 부담하고 광주시가 13억 3천만 원, 아파트 시행자가 6억 7천만 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탐방에 나선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지역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방대학 차별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곡도 가사도 좋은 노래라며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보수 우파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 창문을 열어둔 주택을 노려 금품을 훔쳐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창문이 열린 빈집을 찾아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87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전과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친 이 씨는 지병으로 일을 그만둔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비공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 모포지원 엄상선 부장판사 등 판사 2명은 검찰과 피고인 3명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 피고들과 피해자가 식사를 했던 식당부터 범행 장소인 관사까지의 이동 경로와 주차 장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9일에 이어질 재판에서 피해 교사 대신 의사와 심리 상담 분석가 등을 신문하고 비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의 우레탄 포장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우레탄 유해 성분 검사 이외에는 현재까지 자체적인 검사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